안녕하세요. 딩동수족관입니다. 우리 집 딩동수족관만의 먹이 주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생먹이와 건조 먹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생먹이는 물실지렁이, 미롭 이런 걸 생먹이를 하는데요. 번식시킬 때는 이런 생먹이를 많이 줘야 번식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식시키는 축양장에 가보면 생먹이를 많이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물생활을 할 때는 거의 다 건조 사료를 주는데요. 건조 먹이는 어분이나 그 다음에 곡류, 그 다음에 그 새우분 이런 걸 갈아서 건조 먹이로 만들어서 모양도 약간 여러 가지가 있죠. 펠릿형도 있고 분말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먹이는 건조 먹이로 가정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먹이에 따라서 부유성, 그러니까 물 위에 뜨는 부유성과 침강성 사료 이렇게 두 가지를 더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부유성 먹이는 열대어가 계속 떠 있기 때문에 많이 그 먹이를 허실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유성 먹이입니다. 그 다음에 열대어는 계속 떠 있는 먹이를 먹기 좋겠죠. 그래서 먹이가 가라앉아서 부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다 부유성 먹이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강성 먹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밑에 바닥을 기는 그런 열대어는 침강성 먹이를 줘서 기르고 있습니다. 먹이는 이제 통상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5분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줘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3분에서 5분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2, 3분 안에 먹는 양을 주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나름대로 조금 시간을 한꺼번에 확 주는 게 아니고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주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먹이는 통상 2, 3분 안에 먹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과다 투여되면 먹고 남은 먹이가 바닥에 가라앉아서 아무래도 이제 썩는 바람에 수질을 오염시키겠죠. 그래 되면 또 물에 수질이 깨져서 우리 열대한테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저는 방법이 좀 이따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비울 때 보면 어디 여행 가고 그러면 한 3, 4일씩은 비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3, 4일 비울 때는 먹이를 안 줘도 크게 문제가 없답니다. 저는 전에 한 번은 한 5, 6일 이렇게 비웠는데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고기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요즘에는 자동 먹이 급이기도 있고 한데 제가 조금 그거는 열대한테 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먹이를 줄 때는 참 대상이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먹이는 줬을 때 만약 먹고 남은 먹이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부패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를 한다면 상당히 물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생먹이 줄 때는 특히나 좀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딩동수족관에는 어떤 먹이를 줄 때 펠릿하고 그러니까 부유성 펠릿 먹이하고요. 그 다음에 알타미어라고 해서 기수역이라고 그러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있는 기수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조그만 생물이 바로 알타미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건조해서 한 알타미어, 이렇게 두 종류를 먹이고 있는데요. 왜 두 종류를 먹이고 있는가 하면, 첫째, 부유성이 어분이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만든 한 종류하고, 알타미어는 엄청 작은 그런 생물이죠. 그걸 건조한 건데 거의 분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를 먹이는데, 물론 영양학적으로 두 종류를 먹임으로써 조금 보완이 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열대어에 특히 이제 구피를 키울 경우에 새끼하고 어미하고 같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끼들은 밑에
바닥에 수초에서 숨어서 잡아먹힐까봐 얘네들은 위로 잘 안 뜹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저는 작은 먹이를 위에 좀 주고 약간 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바닥에 침강시키면서 작은 열대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족관에서는 뭐 어떤 그 청소하고 아니면 그 부패 방지를 해서 사료 부패 방지를 해서 한쪽 부분에 주고 또 청소할 때도 사이펀으로 한쪽 부분에서 이렇게 그 뽑아 올리는 그런 걸 봤는데, 글쎄 저는 우리 집 딩동수족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일부 그 먹이가 좀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열대어가 가서 좀 찾아 먹기도 하고요. 일부 부패가 되면 그것은 다른 세균의 또 먹이가 되고 또 어떤 질소 수산 사이클에도 같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먹이 주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집 딩동 수족관에서는 먹이를 줄 때 이 펠리트형 사료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펠리트형 사료를 좀 부셔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부셔서 이렇게 넓게 퍼지게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열대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열대가 골고루 먹게 하기 위해서 좀 펼쳐서 주는데요. 뭐 요 정도씩 한 10번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0번 정도 이렇게 주면 골고루 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부 좀 가루 형태가 좀 가라앉도록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고요. 그래서 이들이 밑에 있는 그 새끼들도 좀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라앉으면 이게 부패가 돼서 좀 안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줘도 문제가 없는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라앉아서 먹이가 설사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이 열대어들이 그 먹이를 찾아 먹으러 다닙니다. 그 다음에 그게 또 못 찾아 먹는 거는 부패를 하겠죠. 부패를 하면 여기에 각종 세균들이 생물량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바닥재에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균들에서 빨리 분해가 되고, 그 분해된 산물 중에서 특히 질소와 관련된 이런 것은 암모니아나 암모늄 이온은 바로 우리 질산균에 의해서 질산이 돼서 또 질소 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전 두 가지를 준다고 했는데요. 바로 알타메어 계통입니다. 알타메어 계통도 사실은 알타메어 계통이 엄청 작은 생물입니다. 기수역에서만 나오는 건데 엄청 작습니다. 거의 분말 형태죠. 그래서 알타메어를 이렇게 좀 주고요. 그래서 넓게 이것도 펼쳐줍니다. 왜냐면 뭐 큰 고기도 먹지만은 이 알타메어는 또 작은 고기가 먹을 수 있도록 줘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저어줍니다. 그러면 많이 침강이 됩니다.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밑에 지금 막 태어난 그런 어떤 구피들, 걔네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회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침강된 사료를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게, 침강되면 이게 부패 당연히 하겠죠. 근데 열대어들이 거의 다 찾아 먹어요. 찾아 먹고 못 찾아 먹는 건 부패되면 질소 사이클 또 각종 세균들이 이 분해를 시켜서 큰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선 우리 집 딩동수족관에서 먹이 주는 요령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주는데 2004년부터 키우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도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살고요. 어쨌든 오늘은 딩동수족관에 먹이 주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